학종의 시입니다.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이 지금 중간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막바지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 1, 2주 남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는 자가 굉장히 내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국영수 사과를 어떻게 공부할까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매번 실패를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정신 목표, 행동 목표, 학습 목표의 순서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정신 목표는 난 이상하게 시험 일주일 전만 되면 긴장되고 설사하고 흔들려서 제대로 공부를 못한다. 그럼 일주일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이 목표가 필요한 거고요. 행동 목표는 밥 먹고 나서 잠깐 쉬려고 했는데 휴대폰 보다 보니까 1-2시간이 휙 지나갔어요. 이게 제일 아쉬웠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밥 먹고 난 다음에 30분만 정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행동 목표가 있으면 몇 점이 더 올라갈까요? 이만큼 점수가 올라갈 거고요. 학습 목표는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했는데 프린트에서 시험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번에 온라인 과제가 많이 나와서 이걸 내가 하나도 안 했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할까? 지금까지 부족하거나 아쉬웠던 점들을 정신과 행동과 학습 목표 순으로 먼저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적이 올라간다. 이번 기말고사 성적이든 아니면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든 성적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요. 지난번 시험보다 학습 시간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보다 공부 전략 이렇게 정신, 행동, 목표를 세웠느냐 이게 좋아졌느냐 이 문제고요. 학습법 프린트는 공부를 했는지 지난번에 교과서를 안 봤는지 문제 풀이만 보고 오답 체크를 제대로 못했는지 하는 학습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찰 내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끊임없이 개선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느냐 이거 4개의 곱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보다 학습 시간이 늘지 않았다 빵이다 그러면 성적은 오르지 않겠죠. 그러네요. 성적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요거의 곱이죠. 공부 전략이 행동 목표가 지난번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휴대폰은 계속 하고 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잠깐 쉰다 그러고 그러면 전략이 빵이면 성적도 안 오르고요. 학습법 성찰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중간쯤에서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행동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학습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문제가 있는지 학습 시간을 늘릴 건지 전략적으로 요거만 빨리 정신 행동만 빨리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공부법 자체에 대해서 교과서를 안 봤다든지 프린트를 안 봤다든지 오답 체크를 안 했다든지 문제는 다 뽑아놓고 풀질 않았다든지 학습법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요새 성찰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을 때 지난번보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들이고 시간도 많이 안 들었는데 성적이 올라가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중간, 시험 후 여름방학 전략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험 중간이죠. 내가 아마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누구나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지 하는 것들 어디까지 연계를 시켜야 될까요? 2학기 기말고사까지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여름방학 공부는 여름방학 2주, 3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부터냐? 시험이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 저는 8월 초에 끝나요. 저는 8월 둘째 주에 끝나요. 셋째 주에 끝나요. 그때부터 바로 우리는 여름방학 전략이 시작이 될 거고요. 이거를 우리는 여름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름 전략이 시작되고 이 여름 전략에는 보통 한 달, 짧으면 3주 정도가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중간고사까지만 먼저 하죠. 2학기 중간고사 그래서 이 중간고사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세워놓지 않으면 여름방학은 휙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끝났으니까 한 일주일 쉬어야지 한 3일 쉬어야지 이렇게 내가 힘든데 잠깐 쉽니다. 한 일주일 지나갔죠. 그리고 더운 여름이니까 또 여행도 한번 가야 되고 친구랑 어디 영화도 좀 보러 가야 되고 그러면 한 열흘 정도가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 마음을 추스리는 데까지 한 3, 4일 걸리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시간 전략 학습법 여기가 전략이 되겠죠. 자, 정신 목표는 아쉬운 점이 뭐였을까요? 정신적으로는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대로 확보를 못했어요. 뭐 때문에? 행동 때문에요. 휴대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프린트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번 시험 때는 내가 정신적으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무너졌는데 이것만 막을 수 있으면요. 행동적으로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내일이 시험인데도 2시간 동안 휴대폰을 했어요. 이것만 내가 하면은 프린트를 안 봤는데 프린트를 봤어요. 그러면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점이 올라갈까요? 이것만 딱 생각을 해봐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5점은 올라갈 거예요. 한 문제는 맞힐 것 같아요. 이거 두 문제예요. 7점이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10점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바꿔도 우리는 한 등급씩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자,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정신적, 행동적, 그 다음에 학습적으로 내가 아쉬운 점은 뭐였는지, 개선하고 싶은 점은 이것만 개선하면 몇 점이 올라갈 건지. 그러면 시험까지의 전략이 나와요. 어떤 시험이요? 이번 기말고사가 될 수도 있고요. 2학기 중간고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여름방학, 여름 전략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굵직한 표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부적인 목표를 한번 짜보는 겁니다. 자, 지금이 7월 네 번째 주입니다. 7월 네 번째 주, 8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월까지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죠. 그리고서 정신적으로 나는 매일매일 휴대폰을 한 3시간씩 해요. 예를 들면 안 그러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무너져요. 아니면 하려고 하는데 바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신 목표는 생각 즉시 행동이다. 생각 즉시 행동. 자, 오늘 내가 생각 즉시 행동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나? 먼저 이렇게 한번 짜봐야죠. 오늘은 7시까지 공부하기로 했고요. 8시까지 문제 풀기로 했어요. 그러면 생각 즉시 행동한 게 몇 개가 있었는지 오늘은 예를 들면 1점부터 7점 척도까지 해서 자, 오늘은 1점부터 7점까지 6점 줄 수 있겠네. 6점. 그 다음 날은 5점. 그 다음 날은 3점. 망했어요. 3주째는 괜찮아요. 4주째는 다시 4점, 5점, 6점, 7점.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 즉시 행동하는 양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신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래서 우리 목표는 매일 7점 만점 중에 한 6점 정도 맞는 거. 생각 즉시 행동. 이게 우리의 정신 목표입니다. 자, 행동 목표는요. 자, 휴대폰은 어떻게 할까? 휴대폰을 매일 나는 1시간 이하로 쓰기로 했어요. 2시간 이하로 쓰기로 했어요. 시험 때는 안 보고요. 시험 끝나고 나면 그래도 하루에 한 2시간은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지 표시를 해보고 1번부터 7점까지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 행동 목표도 한번 표시를 해보고 행동 목표는 이건 심각하네요. 7점을 목표로 합니다. 9월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보한 공부 시간을 가지고서 이제 전략과 학습법을 짭니다. 자, 이렇게 전략이 나오고 시간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 국어는 자, 기반학습은 매일 저는 국어 문법이 약해요. 문법이 약해요. 안 그러면 설명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를 구별하기 어려워요. 이거 다시 한번 봐야겠구나. 그 다음에 매일 수업 리뷰를 해야겠죠. 수업 리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거, 시험에 내겠다고 한 거, 요거를 한 번 정도는 이제 매일 봐야겠죠. 그리고서 나한테 필요한 공부들, 재학년 심화 공부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2학기, 아니면 그 다음 것들 예습도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국어는 어떤 교재로 몇 페이지씩 이렇게 짭니다. 이렇게 짜서 오늘 할 것만 다 하면 이렇게 짜놓고 보니까 오늘 할 것만 다 하면 이 목표까지는 될 것 같아요. 정신도 차렸고요. 행동도 교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부량도 적정하게 7점 척도에서 7점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늘 할 걸 다 하면 목표 달성이 아마 될 거고요. 내일 할 걸 다 하면 목표 달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날은 빵꾸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괜찮습니다. 빵꾸가 나면 괜찮아요. 다음날 힘들지만 채우면 목표 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쭉 하다가 3일을 쬐어요. 그래도 힘들면 채우면 목표 달성이 아마 될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지속적인 성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집에서 조금 더 볼 건지, 안 그러면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한번 볼 건지, 자기 전에 볼 건지, 아침에 볼 건지, 그래서 다시 이 계획표에 집어넣죠. 끊임없는 성찰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 이렇게 공부를 해서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시험이 일주일 남았다고요? 지금까지 아쉬운 점이 뭔지 시간, 전략, 학습법적으로 여기보다 더 먼저 정신목표, 행동목표, 학습목표는 어떻게 짜야 될 건지 먼저 한번 늘어나 보고요. 아쉬운 점은 뭐고 딴 건 몰라도 나는 휴대폰만 1시간씩 빼도 몇 점은 증가하겠다. 3점은 10점은 증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증가분을 줘놓고 여기까지만 해도 1차 성공이고요. 여기까지 세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 2등급 정도는 쉽게 올라갑니다. 아, 2등급이요? 70점대가 90점대, 60점대가 80점대까지는 아주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벼락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벼락치기요. 벼락치기는 뭘까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도 구멍이 좀 나 있어요. 이거를 마지막에 떼어오는 게 벼락치기입니다. 자, 벼락치기는 이 용어가 나온 지는 2000년이 넘었죠. 세상에 공자시대부터 지금까지 벼락치기란 말이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벼락치기 효과가 있나요? 글쎄요. 딴 건 몰라도 이 용어가 2000년 동안 내려왔다는 이유는 뭘까요? 효과가 있으니까 아직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시험이 일주일이 남았던 2주일이 남았던 우리가 짠 것 중에 구멍이 난 부분들을 지금 메우는 작업을 우리는 벼락치기라고 부르고요. 자, 우리가 한 3일 남았어요, 시험이. 3일 동안 난 끝났네. 무너지는 친구하고 안 그러면 지금부터 벼락치기다. 그래서 3일 동안 밤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몇 점이 올라갈까요? 본인 같으면. 수학에서는 몇 점 올라갈까요? 국어에서는 몇 점 올라갈까요? 자, 요만큼만 올라가도 우리는 10점은 올라가게 되고요. 한 등급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벼락치기가 있는 이유는 효과가 있어서입니다. 벼락치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자, 이렇게 정신 목표, 행동 목표, 학습 목표 생각을 했느냐. 두 번째, 이렇게 아쉬운 점은 뭐고 개선하는 점은 뭐만 개선하면 되는지, 그러면 몇 점 정도까지만 올라가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계획표를 짰는지, 요 순서로 1, 2, 3, 4, 5, 요 순서에 의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학생들을 최상위권 학생들, 1등급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